앞 카카오가 0.4% 정도의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메디톡스는 1.56%대 상승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장 상황 확인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예상 체계 지수로는 빨간불 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들어온 기관의 수급이 이제부터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아주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통위 금리 결정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시작합니다. 157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LG생활건강 움직임 7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 이상 오릅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12% 오른 2033선, 코스닥은 0.21% 오른 697.86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얘기했었는데요. 메디톡스가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젠도 2%대 강세고요. SK머티리얼즈, 젠백스도 1% 이상 오릅니다. 앞서서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솔브레인이 1.4%, BGF 리테일, 네이버 강세고요. 녹십자 MS와 CJ 제일제당까지 상승세입니다. 셀바이오텍, NC소프트, 뷰웍스, 화승민더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개장 초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의료 정밀 업종이고요.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 강세입니다. 운송장비 업종도 상승세인데요. 태원물산, 현대중공업, 평화산업, 현대차 강세입니다. 어제 현대중공업 차익이 좀 실현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오르네요.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오락문화 업종 중에 그 가운데서 화이브라더스, YG엔터테인먼트 등이 바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 눈여겨봐야 되나요? 정경훈 팀장님. 네,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랑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거의 좀 매매가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기관이 35억 순매도, 외국인이 8억 순매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이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시장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낮아요. 지금 이제 거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늠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오늘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좁은 박스권 안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어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어제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조금 강한 편으로 좀 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한 1% 조금 남짓 플러스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네이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2.2% 정도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아차, 또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삼성 SDS, 삼성화재, 아모레G까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도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정유주들의 상승 나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사드 관련해서 그간 낙폭이 아주 날카로웠던 그런 화장품 대장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드리겠고요. 어제 또 강세가 나왔었던 현대중공업 오늘도 3%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뜯어보면 현대중공업이 더 이상 이제 조선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워낙 현대 오일뱅크를 비롯해서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조선업황과 무관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밖에 고려아연과 LG전자, 삼성 SDI까지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뭐 매수 신호 눈여겨서 이렇게 우리가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기보다는 어제랑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은 좀 다르네요. 뭐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수 신호 카카오, 발생. 메디톡스, CJ ENM, 로엔, 바이로메드, SK 머티리얼즈, 코미팜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매수 신호 발생. 일단 코스닥을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있고 또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좀 포진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다시금 700선을 어렵지 않게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업종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료 정밀 업종, 미래산업이 오늘 12%의 좀 매수 강세를 신호 좀 발생. 나타내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대형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은 지금 아모레퍼시픽 비롯해서 LG생활건강, 또 S오일 같은 이제 정유주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극적으로 좀 반등에 성공하네요. 철강 금속 업종에서 포스코와 뭐 현대제철 어제 좀 가파랐던 낙폭에서 일부 좀 벗어나려는 신호 움직임이 발생.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업종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뭐 경보제약 비롯해서 국제약품, LG생명과학, 일양약품 등의 좀 강세도 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업종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코스닥 네. 업종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 CJ ENM이 3% 넘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매수 있기 신호 때문에 발생. 방송 서비스 업종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락 문화 업종, 뭐 엔터와 카지노가 뭐 모여 있는 그런 섹터죠. 화이브라더스, YG 엔터테인먼트, SM, 매수 신호 파라다이스, 발생. 판타지오, 초록뱀, 큐브엔터, 키이스트 주요 뭐 엔터와 또 컨텐츠 제작사들의 좀 뭐 반등이 좀 빠르게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밖에 뭐 인터넷과 제약 업종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흡사한 모습이 좀 나와주는 매수 신호 동시에 발생. 코스닥에서 어제 나왔던 종목들의 강세가 더 좀 가속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축약을 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경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앞서서 이슈 하나 더 우리가 매수 신호 팀장과 발생. 지켜보도록 하죠. 대내외 정책 방향성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 발언도 나오고 있고 정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해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불거졌었을 때 이에 대해서 반등의 기회가 있는지를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 내에서 유동성으로 갈 수 매수 신호 있는 발생. 자금의 여력이 그 반등의 여력을 가지고 좀 뭐 매수 저가 신호 매수의 매수 신호 그런 발생. 전략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뜨는 것들이 신호 오락문화 발생. 쪽 이런 컨텐츠 쪽의 상승세가 눈에 뜨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저점 매수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은 다음번에 기회를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맞춰볼 수 있는 것이 철강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쪽의 보호무역주의인데요. 이게 다른 업종들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보호무역을 하겠다라는 그 수위 자체도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기에는 좀 섣부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그 중국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었으니 이를 통해서 실적 개선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사드와 마찬가지로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지만 후반대에 가서 약간의 그 강세의 흐름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긴 했었지만 조선업종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는
대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책상으로 기업의 매수 구조조정 신호, 등과 매수 같은 신호 이러한 발생. 정책이 있었을 때는 이게 효과가 과연 가시화가 될까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점쳐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체크 포인트 다뤄봤습니다. 선물 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매수 지수 신호 선물입니다. 발생. 현재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물이죠. 254.95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는 매수 신호 상황이고 발생.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수 신호 672억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외환시장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종범 선물팀 차장 매수 신호 전화드리겠습니다. 발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외환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전일 외환시장부터 짚어보면요. 네. 전일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주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강력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거래일보다 4.6원 상승한 1,115원으로 상승 매수 신호 개장했습니다. 발생. 그러나 이러한 달러 매수 신호 강세 여파가 발생. 꺾인 것은 오후에 들어서인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S&P사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의 강세, 즉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 하락 반전에 2.1원 내린 1,108.3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간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는 주요 경제 지표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 주말 강력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강세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 주말보다 0.2%대 상승한 96.3 부근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당초 시장의 예상치였던 17.5만 명을 크게 뛰어넘은 25.5만 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는 보합 수준이 1,108원, 9원으로 최종 호가가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호재가 이러한 달러 강세 영향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원 하락한 1,107원으로 출발한 후 현재 1,10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이 만기인 한국거래소의 달러 선물 8월물의 경우에도 전일보다 2원 하락한 1,106.6원으로 개장해서 현재 현무시장과 같은 수준인 1,10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전일의 달러원 하락 압력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재료 속에 경상수지 흑자기조 또한 국내 시장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와 그리고 1,100원이라는 빅피겨를 앞두고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1,100원 중반대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흐름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 박종범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네, 본격적인 출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다뤄볼 텐데요. 화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방 산업의 투자 확대, IT 섹터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매수 세워야 신호 하는지 발생. 이야기 매수 나눠보도록 신호 하겠습니다. 발생. 윤봉 PB님, 일단 IT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방도 좋고 후방도 좋고 뭐 다 IT 섹터와 함께 동반 상승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좀 부담은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IT가 상승하는 그런 진입 구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장에서 저 역시도 좀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승력이 둔화가 되는 것이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매수 신호 됐었습니다. 발생. 다행스럽게도 오늘 시장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신호 보여지고 발생.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IT 섹터라고 했었던 것은 분명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OLED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수 신호 스마트카와 관련된 점장 산업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관련돼서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도 OLED 쪽의 상승이 최근에 가장 두드러졌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승 여력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매수 신호 대해서 좀 발생.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패널의 공급량이 사실은 그 재고 자체가 굉장히 매수 신호 높아질 발생.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2분기까지는 그 도래를 했었습니다. 매수 신호 근데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재고 수준으로 매수 신호 남아있지가 발생.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형 TV에 쓰일 수 있는 OLED나 아니면 중소형 스마트폰 등에 쓸 수 있는 플렉서블 OLED 쪽으로 중소형 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매수 신호 상승 발생.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핸드폰 부품주입니다. 핸드폰 부품주의 그 상승 여력은 OLED와는 조금 제가 생각했었을 때 상승의 기간 자체는 좀 더 짧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게 되는 그 노트 7에 대한 사전 예약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수 신호 부품주를 발생. 비롯해서 오늘 매수 시장에서 신호 발생. 보셨을 때는 뭐 휴대폰 케이스 이러한 그 약간의 차기적인 그 부품주까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좀 이렇게 굉장히 그 견고한 시장이 신호 되지 발생. 않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정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게 가져가시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에서 조금은 불안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이것을 매도 신호 비를 발생. 맞아가면서까지 끝까지 가져가긴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는 포트의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방향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IT 섹터가 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 신호 정경훈 발생. 팀장님은 IT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저는 비중 축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군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상승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매수 구간이라는 신호 점 발생.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 시점부터는 현재 보유를 해서 어떤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 매수 PD 신호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 일단 뭐 신호 발생. OLED나 뭐 이런 거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감이 지금 너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좀 많고 삼성전자도 좀 157만 원 와 있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냐 이거를 떠나서 삼성전자의 어떤 자생적인 그런 매수 신호 발생. 개별적인 어떤 성격보다는 어떤 외국인들이 그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도구로 삼성전자를 매수 많이 신호 이용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9월달에 뭐 FOMC나 이런 금리 인상의 이슈가 또 불거졌을 경우에는 신흥국의 약세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 가장 신호 쉽게 발생. 올렸던 IT부터 내려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매수 신호 비중을 발생. 늘리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는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덜어놓는 차익을 실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 섹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의미를 띌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죠. 지금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매수 신호 부분이라고 발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실적 신뢰가 높은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음식료 업종이 한때 또 강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제과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강세를 기록하다가 한 번 차익이 실현됐더니 계속해서 또 큰 폭으로 매수 약세를 신호 기록을 발생. 했었어요. 지금의 순환매는 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IT가 올라왔던 부분이 결코 싸지 않은 그런 이제 가격대에서 추후에 어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여기서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음식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 신호 어느 정도 발- 매수 신호 IT가 발생. 밸류에이션이 지금 목에 좀 매수 찬 신호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지금 쳐다보니까 금융 또 음식료 이런 실적의 신뢰성이 높은 쪽으로 또 낮은 밸류에이션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봤었는데 어제 그 시장에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좀 반등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변동성이 매수 신호 크지 않는 발생. 그런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보더라도 뭐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제과, 뭐 농심, 롯데칠성까지
요 업종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견조한 실적 또 안 좋은 실적의 확인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그런 이제 반등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좀 봐지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신제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좀 스테디셀러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햇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뭐 햇반이나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마셨던 음료나 뭐 이런 오래간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보유한 종목들이 매수 신호 좀, 발생. 다시 좀 재부각, 화려하게 좀 재부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그런 가격의 전가가 가능한 점이 그거에 대한 그 좀 실적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큰 영향이 없던 이제 중국 관련 이슈가 있죠. 뭐 사드 관련해서 이런 음식료 업종 중에 대부분 중국과 수출이 좀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나 또 다음 분기에 어떤 예측치를 딱 까보니까 사실상 중국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알다 보니까는 매수 신호 좀 발생. 우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종목 중에는 뭐 오리온과 뭐 CJ 제일제당, 오뚜기, 뭐 대상, 뭐 한성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라 하면은 좀 비싸고 변동성도 없지만 한번 추세를 잡으면 뭐 상당 그렇죠. 기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음식료 섹터가 대안 중에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음식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이익을 내놓는다.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그 하락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상승세로 확연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이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음식료 업종이 뭐 매수 그렇게 신호 싼 발생.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만한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매수 신호 발생.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시면서 충분히 매집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매수 신호 CJ 발생.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음식료 사업 부분뿐만 아니고 라이신의 가격이 상승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여름 굉장히 덥죠. 이에 대해서 뭐 제가류나 빙가류의 매출이 좀 호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이 충분하게 매집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 신호 발생. 오늘 토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서 체크 포인트로 짚어봤던 부분 중에 중국 소비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위축이 됐었고 최근에 부정적인 악재로 급하락하는 움직임이 연출됐었는데 이번 반등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갈등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사드 관련돼서 겉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뭐 영토 분쟁을 비롯해서 네. 뭐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어떤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는 기껏 뭐 몇몇 연예인 출연 금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우리나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앞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수 신호 밝혀지다 발생. 보니까 그렇다면은 매수 신호 너무 이제 발생. 이런 것들 리스크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도 지금 뭐 중국 시장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놀자주들, 엔터, 뭐 매수 신호 카지노 발생. 이런 것들의 강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게 좀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이제 더욱더 낙폭을 키우게 되는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 국면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막연하게 낙폭 과대가 좀 심하게 됐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반발 매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긍정적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긴 있지만 추후에 이제 어떤 수급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시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매도 신호 발생. 뭐 제재가 매수 가해진 신호 뭐 발생. 엔터나 미디어나 뭐 이런 콘텐츠 제작 이런 기업들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냥 뭐 화장품, 카지노, 뭐 면세점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그런 영향력이 없는 걸로 우리가 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드에서
정도 좀 날카로운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좀 어떤 피해가 좀 적은 그런 종목들로 뭐 다시 좀 반등을 잡아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 있기 신호 때문에 발생.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윤범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뭐 대중의 매수 신호 의견하고 발생.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 네. 역시 정영민 팀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사드에 대한 보복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은 우리나라에 좀 과도하게 과장이 돼서 전달이 됐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내놓고 있는 제재 수준은 매수 지금 신호 우리가 발생.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약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소비 관련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는 했는데 매수 소비 신호 관련주라고 발생. 함은 정책적인 이슈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비자의 매수 마음일 신호 것이라고 발생.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잠재우기에는 아직까지 한류의 영향력 자체가 중국에서 끼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그것 알아보기 전에 지금 메디톡스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23%대 상승세를 매수 신호 기록하고 발생. 있습니다. 메디톡스처럼 매수 신호 굵직한 발생.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말, 매수 신호 라이센스 아웃 발생. 같은 뉴스가 좀 들릴 것 같은데 아직 같아요. 뉴스로 잡히진 않네요. 공식적인 그런 코멘트는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거의 네. 뭐 10만 원이 지금 오를 것 같은 네네. 23% 정도의 상승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그렇죠.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굵직한 수천억 원, 뭐 수백억 대의 그런 계약건이 하나 좀 나왔거나 임박했거나 뭐 매수 발표 신호 전이거나 발생. 예. 그런 게 아닌가 좀 싶네요. 네, 일단 메디톡스는 뉴스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증권주도 오르고 은행주들도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합니다. 금융주 강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일단 삼성전자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을 네. 잠시 드렸었는데 이제 IT가 어느 정도 좀 목에 차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지수를 크게 올리거나 크게 변동하지 않고 그냥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과정에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밸류 종목 중에 가장 실적에 대한 신뢰성도 높고 배당도 빵빵하게 주는 것들이 이제 바로 금융주죠. 뭐 증권, 은행, 보험 뭐 이런 쪽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순환매 특성으로 약간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밸류의 대표 섹터였던 이제 뭐 기계나 철강 쪽이 어제 뭐 상당 부분 크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동하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조절 물량도 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비슷한 저밸류와 비슷한 뭐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이제 은행과 보험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이제 IT와의 좀 대칭적인 그런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 신호 그렇게 본다면 발생. 부담 없는 은행주 뭐 보험주 이런 금융주들도 음식료와 같이 대안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상승폭을 15%까지 줄였습니다. 엘러간이랑 문제가 있네요. 엘러간의 치프가 매수 신호 발생. 말을 했습니다. 이 메디톡스의 리퀴드 보톡스 포뮬레이션과 관련해서 FDA 승인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협약을 통해 나아간다라는 지금 발표가 매수 신호 났네요. 발생. 메디톡스가 상한가에서 16%까지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최민식 발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매수 앞둔 신호 CJ 발생. E&M이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CJ E&M은 중국 사드 보복 논란에 급락세를 타다가 매수 또 신호 저가 발생.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일에는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요.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5,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샘표식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 샘표식품이 오늘 샘표와 샘표식품으로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을 했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상장 후 첫날을 맞은 샘표식품은 오늘 두 종목 나란히 급등세를 타다가 하락 또는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샘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 7%대 상승한 42,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첫 매수 신호 발생.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샘표식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샘표식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0%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42,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치과용 엑스레이 제조업체인 바텍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을 했습니다. 신제품의 중국 수출 효과가 반영이 되고 또 자회사 레이언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북미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텍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4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역시 지난 2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죠. 영업이익 52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부진이 인력 효율화와 투자를 위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SKC 현재 주가 흐름 3%대 매수 신호 강세를 발생. 보이고 있고요. 31,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9시 29분 2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험 PB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사드 관련돼서 아직 그 낙폭 과대가 있었으니 매수의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었을 때 왜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업종이었으니 웬만큼 내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화장품에 대해서는 실적이 둔화가 되기는 했어도 상승세에 있는 것은 굉장히 저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전방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수 신호 발생. 이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연우라는 기업에 매도 신호 대해서 발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좀 그 시기적인 특징을 보면 면세점의 매출은 3분기보다도 4분기에 더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기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화장품 산업 자체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라는 회사는 화장품의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이 기업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객사들이 다양하게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하나에 대해서만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폭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매도 신호 보여지고 발생. 있고 연우는 국내에 있어서도 펌프 용기의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이러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올해 말에 또 신공장이 증설이 완공이 신호 되기 발생. 때문에 따라서 매출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영업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후에 2018년에는 중국 쪽에서도 공장이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매수 신호 성장성을 발생.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과 또 기업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뜯어봤었을 때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연우라는 기업을 추천드립니다. 네. 연우가 이제 화장품 디스펜서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우리 진공으로 위에서 누르는 그런 용기들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연우에서 만드는 것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화장품뿐만 매도 아니고 신호 이제 발생. 의료용 쪽으로도 이렇게 네. 제품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많은 투자자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시겠죠. 연우 화려하게 올 상반기를 보낸 종목입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정경민 팀장의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네, 시간 말씀드릴게요.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텔코웨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텔코웨어.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좀 발견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기획적으로 좀 배당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좀 발견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과 또한 좋은 재무 구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가속이 붙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한마디로 좀 압축을 해보면 최고의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장 엔진을 찾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매수 신호 있겠는데요. 발생. 실적에 좀 정체를 돌파할 신규 사업이 좀 매우 부진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 30%가 넘어가는 이제 배당 성향과 현 이제 주가에서 한 5%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이 아주 이제 매력적인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과거에는 이제 SKT의 투자만 바라보는 약간 천수답 같은 그런 기업이었어요. 뭐 데이터 분석 솔루션, 뭐 방위 산업 이런 것들로 조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뭐 제가 좀 파악을 해본 거는 이제 원격 의료 뭐 이런 쪽으로 워낙 이제 그 모바일 관련된 데이터 솔루션을 매수 갖고 신호 있는 발생.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좀 되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좀 스토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절반이 넘어가는 이제 순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진출하기에도 상당히 무난한 이제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시가 배당 수익률과 좋은 재무 구조 요것만으로도 우량한 재무 구조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추후에 성장 포인트는 이런 이제 모바일 쪽의 솔루션을 가지고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압축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이라면 조금 주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은 텔코웨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U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텔코웨어였습니다. 연호와 텔코웨어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PB,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과 출발톡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 단기 금융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순자산액이 사상 매수 신호 처음으로 발생.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하반기 투자 규모가 상반기보다 120% 늘어난 등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빅3가 라인 증설 등 공격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2분기 말 주요 은행 7곳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1.6%포인트로 1분기 매수 신호 1.73%보다 발생. 0.13%포인트 하락했고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의 수익률도 1%대로 매수 신호 떨어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네, 마켓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지만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8월 글로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자산전략팀 오은수 팀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 움직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다시 또 쉬었고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나쁘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 2개월 연속 서프라이즈 고용 훈풍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드갭을 보면은 일드갭이 연초에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당시만큼 매수 신호 높아져 발생.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S&P 500과 10년물 국채금리로 일드갭을 구해보면은 매수 신호 이 발생. 일드갭이 높다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 이 두 가지 자산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현재 매수 신호 4.3%포인트 발생.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용 지표까지 훈풍이 불고 있는 것